안녕하십니까. HR리스트 김희입니다. 반갑습니다. HR리스트 김희입니다. 이제 12월입니다. 여러분들 이제 사업 계획 수립하느냐고 이제 바쁘실 텐데요. 그래서 HRD 이제 업무를 맡고 계신 분들이라면 이제 24년도 이제 업무 계획을 확정을 해야 되는데, 제가 최근에 그 블로그에 2024년도에 해야 될 교육들, 중점을 두고 해야 될 교육들. 그래서 세 개의 글을 좀 올려놨습니다. 첫 번째는 리더 대상으로 해야 될 교육에 대해서 좀 제가 글을 썼고요. 두 번째 부분은 직무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교육 부분에 대해서 글을 썼고요. 세 번째는 모든 구성원들 대상으로 필요한 교육에 대해서 글을 좀 썼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내년도에 대한 교육 계획을 수립한다 그러면 큰 그림으로 본다면은 이런 거죠. 첫 번째는 리더 대상으로 교육이 필요하다. 리더의 어떤 역량 향상을 위한 교육이 필요한 거고요. 그 다음에 직무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교육도 좀 필요하다. 특히 이제 그 특정한 지식과 직무 수행이 필요한 특정한 지식과 기술 부분을 좀 업스킬 시킬 수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한 교육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런 글을 쓴 거고요. 세 번째는 리더 역량 향상뿐만 아니라 구성원의 역량 향상도 필요하지 않습니까? 근데 기본적으로 구성원의 역량 개발은 포인트는요, 주어진 목표 달성에 필요한 퍼포먼스의 향상을 위한 교육이에요. 즉 고성과를 만드는 데 필요한 교육, 이 부분에 초점을 둔 교육이 있어야 됩니다. 리더 대상으로, 구성원 대상으로, 그리고 직무 전문성을 위해서. 그렇게 세 가지 관점에서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2024년도에 연간 교육계획을 수립을 하실 때 이슈를 제가 지금 말씀드린 세 가지에 초점을 두고 접근하시면 어떤가 싶고요. 상세한 내용을 그럼 지금부터 여러분에게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에 중점을 두어야 될 교육, 첫 번째, 리더 대상 성과 코칭 교육. 리더 대상으로 교육을 우리가 준비한다 그러면은 어떤 데에 초점을 두고 할 거냐? 당연히 단위 조직의 리더에게 필요한 것은 성과 관리입니다. 이제 성과 관리인데, 성과 관리라는 관점에서 제대로 역할을 수행하고 그 필요한 능력을 발휘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 여러 가지 있는데요. 성과관리 프로세스의 각 단계별로 리더에게 요구되어진 것을 제대로 수행하려면 필요한 것은 뭐냐? 그때 필요한 것은 마치 코치 같은 역할을 해야 된다. 그래서 향후에는 리더들에게 요구되어지는 거는 성과 관리가 잘 작동이 돼서 성과 창출이 돼야 되는데, 그때 이루어지는 리더의 행위는 성과 코칭 관점에서 접근을 해야 된다는 것이 앞으로 강조될 부분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내년도 교육을 리더들의 성과 코칭, 실적 관리가 아니라 성과 코칭이라는 관점에서 교육을 준비하고 운영해 보는 것이 어떨까 싶어서 여러분에게 소개를 해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저는 그 한국 성과 코칭 협회 그 성과 코치로 지금 활동하고 있고요.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성과 코칭에 대한 방법론, 그 실제 성과 관리를 하는 그 프로세스 과정에서 어떤 행위들을 해야 되는가, 무엇을 알고 할 줄 알아야 되는가 부분에 대한 것은 이미 앞서 제 블로그에 여러 차례 글을 올렸고요. 앞으로도 계속 글을 올리고 또 동영상으로 만들어서 여러분과 같이 공유할 예정입니다. 뭐 여러분들 지금 이제 그 언론에 노출되어 있는 내년도 경제에 대한 환경 분석, 경제에 대한 예측 이런 거 보면은 좋은 소식보다는 나쁜 소식이 많이 들릴 거예요. 그죠? 그래서 심한 경우는 IMF급이다라는 표현도 있고요.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업종에 따라서는 화랑인데가 있고 말 그대로 IMF급인 경우도 있을 겁니다. 대표적인 게 건설 쪽은 안 줄 거고요. 금융 쪽의 일부하고. 근데 또 이제 그 팬데믹 이후로 경기가 좀 살아난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도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한국만 놓고 본다면은 결국 소비가 살아야 매출이 발생이 되고 매출이 발생돼 이익이 생기고,
그게 또 이제 회사의 경영에 이제 도움이 되는 건데, 이런 선순환이 가야 되는데, 지금은 하여간 매출이, 소비가 준 것 같아요. 그 이유는 많습니다. 들어오는 수입은 한정돼 있는데 나갈 지출 부분은 크다는 거죠. 특히 금리 인상분이 상당 그 영향 미친 것 같아요. 금리 인상분만큼 소비로 가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데 더 중요한 거는 과연 지금의 일자리, 지금의 그 취업 상태가 그대로 유지가 될 것인가? 회사 입장에서 보면은 경영 전략의 1순위 무조건 흑자 달성이 그죠? 그러니까 매출도 중요한데 흑자가 나는 매출을 더 지향하겠죠. 뭐 당연한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든지 어려운 환경에서는 무조건 매출도 중요하지만 흑자, 적자를 면하는 것이 최일성 과제예요. 그러면 결국 흑자를 낸다는 얘기는 많이 벌고 나가는 비용은 최소화하고, 즉 수입과 지출 부분에 있어서 지출을 최소화시키려고 노력을 할 겁니다. 그러면 제품과 서비스를 생산하는 과정에 필요한 직접적인 비용보다는 간접 비용에 대한 절감 부분은 대부분은 그 불황일 때 많이 그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불황일 때는 어쨌든까지 팔아야 돼요. 그러니까 작년과 동일한 노력을 했을 때 제품이 작년만큼 팔리는 보장은 없거든요. 즉 최소한 작년 이상의 매출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작년보다 그 이상의 판매력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통상적으로 불황일 때는 영업력 강화, 그 다음에 비용 절감, 이 두 가지를 축으로 해서 많이 접근을 합니다. 그렇게 따져본다면 내년도에 전사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각 그 단위 조직의 목표를 이제 배정을 할 텐데요. 그럼 거기에 핵심 부분은 결국은 비용 절감 부분하고 영업력 향상, 이 두 가지에 초점을 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리더분들은 이제 많이 동의를 하실 텐데, 리더에게 주어진 역할과 책임은 전사 목표 달성에 필요한 단위 조직에 할당된 목표를 달성하는 거예요. 그 목표 달성에 필요한 구성원들에 대한 역량 개발은 전사 차원의 어떤 교육주관 부서도 있지만 단위 조직의 리더도 사실은 일부 책임을 져야 됩니다. 부담을 가져야 돼요. 즉 리더는 단위 조직에 할당된 목표에 맞는 퍼포먼스를 만들어내는, 목표 달성에 필요한 퍼포먼스 창출이 핵심입니다. 어찌 보면 리더십도 성과 창출을 필요한 노력의 일환인 거예요. 어쨌거나 성과 창출이 되려면 성과 관리 프로세스가 잘 작동이 돼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유랑도 박사가 주장을 하는 물론 이제 성과 코칭 협회에서도 이제 그 쓰고 있는 모델인데요. 성과 관리 프로세스는 PXR, 이거는 약자인데요. 프리뷰어 P, 코주얼 이그제큐션 해서 그 X, 그 다음에 리뷰할 때 R, 이래서 PXR 이런 약칭으로 부르는데요. 요 세 가지 프로세스에 구체적으로는 5가지 그 절차를 거쳐 가지고 성과 관리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야 목표에 해당하는 걸 달성할 수 있다는 거죠. 즉 목표 달성에 필요한 퍼포먼스 창출을 위해서는 크게는 3가지, 그 다음에 작게는 5가지의 그 스텝을 밟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첫 번째가 핵심 과제의 도출인 거고요. 즉 전사 목표 달성을 위해서 어떤 데 초점을 두고 접근할 거냐, 아주 핵심적인 게 뭐냐, 통상적으로 우리가 CSF라고 부르죠. 크리티컬 석세스 팩터. 거기에 해당하는 것이 먼저 나와야 돼요. 그럼 그게 정해졌으면 그 과제에 대한 목표가 나와야 되는데, 그 목표는 마치 우리가 조감도를 보듯이 아주 선명하게 구체적으로 보여야 돼요. 그러니까 전체 성과가 달성됐을 때의 전체적인 그림, 그 안에 구체적으로 달성해야 될 세부적인 목표들, 이게 명확하게 표현돼 있어야 목표를 할당받는, 결국 그 과제를 실행하게 되는 구성원 입장에서 조금 더 이해하기 쉽다는 거죠. 성과관리 프로세스의 어찌 보면 가장 중요한 시점은 목표를 설정하는 과정에 있어서 구성원과 리더의 합의예요.
근데 그게 합의되려면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가 그것을 구체적인 목표들이 진술이 돼야 되고 그게 합의가 된다는 얘기죠. 가령 매출 300억 달성, 이거보다는 어떤 것에 초점을 둬서 300억을 달성할 거냐. 만약 의리라면은, 남성 의리라면 연령대별로 또는 지역별로 또는 아이템별로 다양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300억 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목표가 표현돼야 된다. 뭐 연령대로는 또는 뭐 지역별로든 또는 아이템별로. 그래야 목표를 합의하는데 한결 더 쉬워진다는 거죠. 근데 세 번째 스텝이 성과 창출 전략 수립이에요. 목표가 설정됐으면 당연히 달성하는 계획이 마련돼야 되는 거죠. 그것도 구체적으로. 근데 일을 하다 보면은 우리가 일상적으로 항상 접하게 되는, 매년 도돌이표처럼 접하는 변수들이 있어요. 그게 고정 변수죠. 또 한편으로는 변동 변수가 있어요. 작년과 전혀 다른 환경이 될 수 있는 거죠. 가령 팬데믹 같은 경우는 전혀 모르는 변동 변수였죠. 2024년도는 어떤 게 변동 변수일까요? 지금보다 더 안정 경제 상황? 뭐 예를 들면은 환율의 약세? 그러니까 달러 대비 환율이 높아지는, 그러니까 한화의 가치가 낮아지는 뭐 이런 초래, 또는 금리의 급변, 금속성, 그로 따르는 뭔가 소비 큰 격감? 아니면 또 뭐가 있을까요? 이게 업종마다 좀 다를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누가 보더라도 이와 같은 목표를 달성하는 과정에 있어서 잘 될 수도 있지만 또 막힐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플랜 A를 세우지만 한편으로는 플랜 A가 안 될 경우 대안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예상되는 리스크를 추정을 해서 그 리스크를 극소화시킬 수 있는 플랜이 마련돼야 되는 거죠. 그것까지 포함된 게 핵심 과제에 대한 목표 설정 이후에 구체적인 실행계획 수립, 이거를 성과 창출 전략, 성과 창출 전략이라고 표현한 것을, 그것에 대한 계획이 마련돼야 된다. 아주 상세하게 고정 변수, 변동 변수, 예상 리스크에 대한 대책 마련까지 플랜 B가 마련돼야 된다. 근데 네 번째는요, 성과 창출이 되려면 실질적으로 실행이 돼야 되는데, 단위 조직 내의 목표를 할당받은 구성원 입장에서 한번 볼게요. 뭐 구성원이라면 커리어가 낮을 수도 있고, 뭐 미들급이 될 수 있고, 시니어급이 될 수도 있어요. 뭐 커리어 차이에 따라서 역량 발휘는 다릅니다만은, 보편적으로 자기에게 주어진 목표를 달성하려면, 그것을 달성하기 위한 전략을 세워서 실행을 하려면 혼자만의 힘으로는 절대 안 돼요. 그죠? 그죠? 그래서 전략이 수립되는 과정에 조금 더 앞서면은, 목표를 설정하는 과정에 고려사항 부분들이 이거 혼자 안 되는데, 그러니까 도움이 필요할 게 아니에요. 누구로부터? 상사로부터 도움도 필요하고, 또 한편은 뭡니까? 연관되는 부서, 유관 주변에 있는 그 유관 부서들의 도움도 필요하고, 또 한편으로는 부서 내에 동료들의 도움도 필요할 거예요. 그러니까 성과 창출 전략을 수립하는 과정에 보면은 예상된단 말이에요. 이거 혼자 안 돼. 이게 되려면 도움이 필요해. 그런 경우가 바로 협업이에요. 협업은 나를 중심으로 상급자, 리더들에 대한 도움, 이건 수직적인 협업이고요. 부서 간의 협력, 협업, 요거는 수평적인 협업이에요. 근데 수평적인 협업도 사실은 리더의 도움이 필요해요, 절실히. 근데 리더의 도움이 필요하려면 언제 그 도움이 구체적으로 나와야 되느냐? 목표를 설정하고 결정하고 세부 전략을 수립하는 그 단계에서 이미 나와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실행계획을 세울 때는 연간 단위로만 계획이 세워지면 안 되죠. 그 연간 계획이 구체적으로 실행되려면 쪼개져야 돼요. 그러니까 연간 단위, 그 다음에 반기, 그 다음에 분기, 그 다음에 월간, 주간, 그 다음에 1일, 이와 같이 아주 달성을 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세분화된 것으로 내려가 줘야 돼요. 연계돼야 돼요. 요게 시간적인 캐스케딩이에요. 연결돼서 내려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캐스케딩은 이제 폭포수인데 이걸 약간 옆으로 틀어도 돼요.
계속 연간계, 반기로, 반기계, 분기로, 분기계, 월간으로, 월간계, 주간으로, 주간계, 일간으로 이렇게 세분화돼서 연간제 가야 돼요. 그래야 실행력이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단위 조직 팀 차원이라면 적어도 최소한 월 단위의 계획은 반드시 마련되고, 이걸 조금 더 그 노력한다면은 주간 단위에 대한 계획도 항상 업데이트 해줘야 됩니다. 상세한 계획이 세워지고 점검되어지고 그 점검 결과에 대한 피드백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개인이라면 1일까지도 사실은 작성해서 해야 돼요. 구체적인, 그러니까 전략 계획이 세워졌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에 따르는 실행이 이루어져야되잖아요. 실행. 그럼 결국은 하루하루에 무엇인가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게 주간 계획에 의거해서, 월간 계획에 의거해서, 분기 계획에 의거해서, 단기 계획에 의거해서 결국 전략 목표, 성과 창출 전략 계획에 있는 바에 따라서 움직여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와 같은 개인의 목표는 단위 조직의 목표 연관되는 거고, 단위 조직의 목표는 상급 단위 조직의 목표 연관되고, 궁극적으로는 전사 목표로부터 이렇게 연계해서 내려오는 거예요. 이거는 공간적 캐스케딩입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성과 창출을 위한 구체적인 실행이 이루어지려면 그 일 자체는 상급 부서로부터 연계가 돼야 되는 거고, 그래 실행이 높아지는 거죠. 아니, 전사 목표가 있는데 그것도 동떨어진 걸 하면 안 되잖아요. 개인의 목표는 단위 조직의 목표와 연결돼 있어야 되잖아요. 단위 조직 목표는 상급 조직의 목표 연관돼야 되는 거. 궁극적으로는 전사 목표와 다 연관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건 동의하시죠? 근데 실행이 되려면 시간적으로 세분화된, 그걸 캐스케이드라는 표현을 씁니다. 연계라는 부분을 강조하기 위함이에요. 그 다음에 당연히 열심히 실행을 하고 그 실행에 따르는 리뷰도 하고 점검도 하고 그에 따른 피드백도 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연말이 됐어요. 그러면 연간 단위에 세운 성과 목표가 달성이 됐는가를 이제 확인하겠죠. 그 부분이 이제 뭐가 됩니까? 성과평가가 되는 거예요. 성과평가. 그럼 이 성과평가는 크게 보면은 목표 대비 실적에 대한 평가. 이게 협의의 성과평가. 그러니까 지금 보시는 건 리뷰 단계에서는 크게 광의의 성과평가와 피드백이 있는데, 성과평가의 행위도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협의의 성과평가가 있어요. 말 그대로 목표 대비 실적. 그 다음에 그 성과평가에 또 이런 게 있어요. 전략에 대한 평가. 우리 성과 창출 전략을 마련했잖아요. 과연 그게 잘 세워졌는가? 그리고 성과 전략에 따라서 달성해야 될 과제들이 잘 진행되었는지, 더 크게는 성과 창출 이 프로세스 5개의 단계가 잘 작동이 됐는가, 이것은 프로세스 평가예요. 그러니까 과제 선정부터 목표 설정, 그 다음에 성과 창출 전략, 그 다음에 실행 관점에서, 인과적 실행 관점에서 캐스케이딩과 협업이 잘 이루어졌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평가가 프로세스 평가예요. 그 다음에 역량 평가가 있습니다. 회사에서 구성원들에게 강조하는 그와 같은 역량을 잘 발휘했는지, 그 다음에 성과 코칭에서 초점 이겁니다. 요 프로세스가 잘 되도록 알고 실행했는지, 그러니까 구성원 자체가 성과 창출 프로세스를 제대로 알았느냐, 그리고 알고 안 대로 제대로 했는가가 또 역량평가의 한 측면이에요. 그러니까 이 과정을 잘 거쳤는가는 프로세스 평가인 거고요. 그 과정에 필요한 인식과 지식을 알고 발휘했는가, 그건 역량평가가 됩니다. 그래서 역량평가는 회사에서 정한 역량에 대한 능력 발휘 부분도 있지만, 성과 창출 프로세스에 대한 각 단계별로 필요한 지식, 그에 대한 실행에 대한 능력이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가 그 큰 덩어리로 성과
그 성과평가 피드백 부분은 사실은 엮여요. 그래서 피드백 부분은 뭐냐면 성과를 평가한 결과가 나올 거 아닙니까? 목표 대비 실적, 전략 평가, 프로세스 평가, 역량 평가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걸 토대로 이제 구성원과 이야기를 나누겠죠. 사실 이때 행위는 코칭 행위예요. 즉 구성원이 한 해 동안 열심히 한 계획과 실적에 대한 것을 보고서 구성원이 어떤 노력을 했는지를 객관적인 데이터를 보면서 들으면서 경청하면서 점검을 하는 거죠. 제대로 작동이 됐는가를. 그것을 같이 구성원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확인하는 겁니다. 확인을 하면서 부족한 부분에 대한 것을, 그러니까 리뷰에 대한 결과물, 그리고 앞으로 일에 대한 프리뷰 관점에서 조치해야 될 것들, 이런 것들을 도출을 하죠. 결론적으로 피드백은 실행한 결과를 토대로 해서 확인된 부진 항목을 극복하기 위한 부진 대책, 그러니까 부진 과제를 선정을 도출을 하고요. 그것에 대한 개선책, 부진 과제 선정과 개선책을 확인하고 그 다음에 그 마련하는 그 행위가 피드백이에요. 근데 피드백의 초점은 과거에 대한 것도 있지만 앞으로 있을 일에 대한 대비 차원에서 미리 준비하는 피드 포워드. 피드백은 과거 일에 대한, 피드 포워드는 앞으로 있을 일에 대한 대비예요. 그래서 여기선 피드백으로 되어 있지만 내용적으로는 부진한 과제를 도출을 하고 그것에 대한 극복책을 마련을 하는 겁니다. 그 부분이 피드백 부분이 가벼운 건 아닌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리더들이 알아야 된다. 그래서 이거는 성과 관리이자 이때 리더가 보이는 행위는 성과 코칭이에요. 말 그대로 지적질이 아니고요. 구성은 스스로 내가 무엇을 해야 되고 무엇을 했는지, 부족한 건 뭔지 이거를 확인하는 거고요. 그 과정에서 리더를 통해서 부족한 부분에 대한 것을 메꿀 수 있는 기회를 서로 합의를 하고 그런 노력을 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성과 코칭의 초점입니다. 그래서 성과 코칭이 잘 작동이 되면은 구성원 입장에서는 뭔가 자율 책임? 자기가 일을 주도하는 그런 책임감을 좀 느낄 수 있는 것이 많아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목표 자체에는 구성원이 정할 수는 없지만 목표치를 설정하는 과정, 그 다음에 목표를 달성하는 전략 수립, 그리고 실행 단계에 있어서는 상당히 자율권이 주어집니다. 그러니까 리더로부터 권한 이유를 받는 거죠. 여기서 델리게이션 표현을 쓰는데요. 그런 권한 위임을 받는 역할, 그러니까 이 주어진 과제에 대한 과제에 대한 것을 위임받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역할과 책임할 때 책임은 그 과제를 달성하는 목표 설정 과정에 있어서도 위임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구성원 입장에 조금 더 좀 책임감을 갖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성과 코칭은 이런 장점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코칭처럼 성과 코칭도 그 하나의 모델이 있는데요. 다른 코칭 방법과 좀 다른 부분은 결국은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거 아니냐라고 말씀드릴 수 있지만은 성과 코칭의 포인트는 이겁니다. 그러니까 구성원 입장에서 코칭을 받는 사람, 구성원 입장에서 봤을 때 성과 창출을 위한 성과 관리 프로세스 각 단계별로 요구받는 것이 무엇이고 그리고 그 개념과 원칙을 명확하게 알게 해줍니다. 그러니까 리더가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구성원이 명확히 알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성과 코칭을 하면은 구성원 입장에 보면은 성과 창출이 이런 과정을 통해서 가고 각 단계마다 이런 것을 알고 할 줄 알아야 되는구나. 그러니까 나름대로 능력이 개발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 과정을 겪게 되면은 다음번 목표를 설정하고 그다음 실행하는 이 단계에 있어서는 한결 더 업그레이드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그 성과 코칭에서 두 번째 트랙이라는 모델에서 두 번째에 대한 얘기인데요. 통상적으로 구성원에 대해서
스스로 생각하게 만드는 게 중요합니다. 스스로 생각하게. 근데 그 생각한 거를 알려면 생각을 글로 써야 돼요. 그리고 글로 쓴 것을 말로 이야기하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부분을 코치는 들어줘야 돼. 그러니까 코칭의 생각을 주입하는 게 아니라 구성원 입장에서 생각한 거, 그 생각 부분을 말로, 글로, 그리고 말로 표현하게 하고, 그걸 토대로 그 내용에 대해서 이제 코치가 듣고, 잘 듣고, 거기에 따라 다음번입니다. 세 번째. 거기에 맞는 것을 질의응답 통해서 답변을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일단 코치 입장에서는 구성원이 생각하고 있는 게 뭔지 명확히 알아야 그 다음에 대응할 수 있잖아요. 에스컬레이트 줄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성과 코칭의 다른 것과 차이점이 이 부분이에요. 이 오타가 하나 있는데 여기가 좀 오타네요. 성과 코칭하고 그 다음에 구성원 간에 보면은 목표와 그 목표를 하기 위한 그 전략과 구체적인 실행에 있어서 왜 그렇게 했지? 또는 바라보는 관점이 다를 수가 있어요. 그죠? 근데 코칭 입장에서는 구성원이 생각 부분에 있어서 잘 들어보면 제대로 하고 있네? 또는 설령 잘못해도 잘못한 부분에 대한 원인을 얘기해주고 그것이 왜 생겼는지 들어보고 그럼 어떻게 하면 좋지? 의견도 들어봐요. 그런 과정을 하다 보면은 결국은 성과 코칭의 포인트는 구성원으로 하여금 그 일에 대한 자신감을 갖게 만드는 거예요. 좀 부족한 게 있어도 해낼 수 있다는 그 자신감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과정에 있어서는 구성원에게 스스로 생각하게 하고 자신의 생각을 글로 쓰게 하고 말로 표현하게 되고 코치는 이걸 잘 들어서 잘한 거 못한 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질문을 통해서 그 내용을 확인하게 하고 그 부족한 부분에 대한 것을 채워줌으로써 결국은 구성원 스스로가 그 일에 대한 확신과 자신감을 갖게 만드는 것. 이게 성과 코칭의 아주 구체적인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정리를 하면은요. 내년도에는 리더들에 대해서 교육을 한다면 경기도 불황이라고 하니 영업력도 높여야 된다고 하니 결국은 성과 창출에 초점을 둬야 된다. 모든 구성원과 리더들은. 그래서 먼저 리더들은 실적 관리가 아니라 성과 관리를 제대로 알고 실행을 해야 되는데 그때 리더에게 요구하는 행위는 성과 코칭이라는 거예요. 말 그대로 따라와. 시킨 대로만 해. 내 지시한 거 얼마큼 했어. 이런 실적 관리가 아니라 합의, 그리고 그리고 쉽지 않은 목표에 대한 합의와 구체적인 시행 방법에 대한 그 구성원 스스로 선정한 성과 창출 전략 수립에 대해서 위임을 해주고 그리고 실행력을 높이는 어떤 협업과 캐스케이딩을 잘 발휘되도록 리더가 말 그대로 코칭을 해주면서 잘 실행이 되게 만들자는 거죠. 그러려면은 성과 관리 프로세스를 잘 알고 그 다음에 리더는 성과 코칭이 잘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성과 코칭 방법에 대한 트랙 모델, Thinking, Lead and Listening, 그 다음에 Ask, 그 다음에 Confirm 이와 같은 방법론을 이제 관심을 갖고 배우시고 한번 실행해 보시라. 이것을 실행했을 때 안 했을 때 큰 차이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감히 내년도에 리더 대상으로 교육을 한다면 실적 관리가 아닌 성과 관리를 그리고 구체적으로는 성과 코칭을 리더들에게 강조를 해야 된다. 리더 교육은 성과 관리, 성과 코칭이 돼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건요. 2024년도에 꼭 필요한 강조점, 중점을 두어야 될 교육 3가지 중에 첫 번째, 리더에게 강조되어지는 교육으로서 성과 관리, 그리고 성과 코칭에 대한 얘기를 드렸습니다. 자,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